네, 다시 정창권입니다. 예, 탤런트 매니지먼트 for 21st century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시플 1과 2는 디맨드 사이드 즉 수요 예측에 관련된 문제고요. 프린시플 3와 4는 서플라이 사이드 즉 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왕이면 같은 비용으로, 이왕이면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 또는 더 많은 효과를 얻어보자 라는 얘기죠. 자,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ROI를 좀 높여보자. 예, 그 디벨로핑 하는데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좀 덜 쓸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이 아이디어를 보고 저도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요. 회사에서 직원을 역량 개발하는데 돈을 다 댈 필요가 없다라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예, 수혜자 부담 원칙을 해서 수혜자한테 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현재 자업에 관련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관련된 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돈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합니다. 따라서 현재 잡에 대한 트레이닝은 투자입니다. 회사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수행하는 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우겠다,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라는 거죠. 그건 본인 좋다고 하는 거니까 회사에서 거기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혜자가 좀 부담하게 해라. 뭐 전액이든 아니면 일부든.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예를 들면 사내에서 어떤 직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런칭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그냥 들어오게 해야 되고 필수로 듣게 하든지 해야 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직원이 자기의 역할 변화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커리어 플랜에 의해서 한 번 더 듣고 싶어하는 직원이 들어올 때는 너 돈 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쵸 재밌는 모습이 벌어질 수 있겠죠. 사내 같은 클래스에 어떤 사람은 무료, 어떤 사람은 유료 수강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디어의 어떤 대표적인 것이 발런티어 베이스인데요. 파이낸스 서비스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거기에 발런티어를 통해 가지고 충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원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또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 거냐? 왜 그럴 거냐 이거죠. 지원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차 대조표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해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자기가 얻게 되는 이익은 야 이런 기회, 이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회사의 리더들을 내가 만날 수 있구나. 야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 경험이 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 더 확장될 수 있겠구나. 야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 바닥에서 그 바닥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선수들을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전문가들을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나의 시간을 투자하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런티어 베이스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람들을 충원하다 보니 오히려 고용 유지율이 더 높아졌더라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딜로이트의 사례인데요. 딜로이트도 컨설팅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컨설팅 굉장히 다양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컨설팅 용역은 어느 사람 퇴직한 사람 중에서 딱 서치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퇴직하신 분이 이 유사한 컨설팅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자, 아무개님, 홍길동님, 예전에 수행하셨던 컨설팅 용역과 비슷한 것들 새로 떴는데 저희가 그 필요한 교육은 제가 조금 필요한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 한번 조인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갖고 있는 지식에다가 새로 업데이트된 지식만 제가 덧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투자 비용이 좀 적게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러려면 퇴직하신 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퇴직자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employee하고 employer, 고용주와 종업원 간의 역량 개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참고로 잡 배치에 관련된 결정권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좀 아이디어가 좀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잡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 체스 마스터 모델, 장기 두듯이 홍길동은 일로 가고 갑순이는 절로 가고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일로 오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사내 공모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좀 잡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놀랐습니다. 미국 기업의 80%가 이 사내 공모자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다우케미컬이라든가 다우에서는 이직률이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내 공모제 이 정도까지 미국 기업에서 이렇게까지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이직률에 대한 이직률도 감소하는 걸 보면 한번 사내 공모제 고려 안 하신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사실 고용주와 종업원들 간의 그 이하 요구가 충돌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나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거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또는 나는 어떤 직원이 필요한데 그 직원을 안 보내줘요.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협상해라. 협상이 유일한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맥킨지 컨설팅 같은 경우에, 맥킨지 컴퍼니 같은 경우에 글로벌리 어떤 프로젝트가 딱 뜨면 그 어소시에이트 레벨과 프린시플 레벨에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팀에서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난 쟤는 싫어. 나는 저 상사가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나서는 사람이 바로 시니어 파트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재를 해주는 거죠. 다음 베어스탄스 같은 경우에는 중재실, Office of Mediation, 중재해주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저 부서에 홍길동이 필요한데 그 부서의 임원이 그 부서의 팀장이 안 보내주려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팀장 일로 잠깐 와봐. 임원, 상무님 일로 좀 오시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인원들을 사내 풀링을 통해 가지고 좀 충원해 봐라.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시플 4와 3,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원칙을 통해서 보면 맨땅 헤딩 박치기처럼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사람을 육성시킬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생짜로 외부에서 사람을 조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내에서도 얼마든지 이 필요한 잡에 대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충원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인재 육성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차각차각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됐다. 이제 환경이.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 제기가 되겠고요. 그러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서 얘기하는 Talent on Demand, 이 프레임워크를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환경이 불확실하다. 항상 염두에 둬라. 3년간 인재 육성 프로그램 택도 없는 소리다. 예를 들자면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고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고 그 사람을 지급 뽑느냐. 안 된다.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포인트는 환경이 변하고 있으니 너무 그 플랜에 의해서 장기적인 플랜 또 단기적인 플랜 너무 플랜 중심으로 인재 육성을 생각하지 말아라. 인재 관리를 생각하지 말아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러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HBR의 좋은 아티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